노로바이러스는 대체 얼마나 뭐 같은 병이길래. 최근에 한국인이라면 치를 떨게 하는 굴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진짜 한국에선 굴 이야기만 나오면요, 노로바이러스에 당한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이 나오잖아요. 한 베댓에서 말한 대로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병이고, 근데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유럽이랑 미국에서는 굴이 초고가 재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굴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그 비싼 식재료로 굴국밥도 해먹고 뭐 생으로도 먹고 막 그렇게 먹잖아요. 외국인들 눈에선 김밥 천국에서 캐비어를 막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는 느낌인 거지.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 섞어서 슈퍼항생제 보유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최근 과학자들이 굴의 피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이놈이 엄청난 놈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굴의 피에서 뽑아낸 단백질이 여러 병균들을 죽일 뿐 아니라 기존 항생제의 효능을 최대 32배까지 높여버렸습니다. 자, 그 전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먼저 말씀드릴게요. 굴 하나가 바다의 이물질을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굴은요, 수질 정화 능력이 엄청난 놈들이에요. 똥물에 굴들 넣어. 그러면 1시간에 거의 7리터의 물을 정화시켜버려요. 굴이 항생제의 효능을 가지고 자시고를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부터 해야 되잖아요. 한국 굴을 생으로 먹었을 때 노로바이러스 당첨 확률이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게, 관계자들이 굴 양식장에서 똥오줌을 해결해서 그런 건가, 이거를 팩트체크를 해보면 2012년 미국의 FDA가 한국산 굴을 판매 금지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굴이 인분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한 언론사에서는 2025년 3월 경남 지역의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어서 해외에서도 한국 굴을 손절했다고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건 논문으로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건 우리나라 연구진이 노로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온도로 굴을 가열해서 끓여야 되냐, 이걸 분석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굴은 주로 생으로 섭취되기 때문에 식중독 위험이 큰데 특히 한국의 굴 대부분은 해안가 인근이라 하수랑 분변에 취약하다. 분변 때문이라는 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이제 이거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섭씨 85도씨에서 5분 끓이면 바이러스들이 88% 정도 감소하고 10분 끓이면요 93% 감소한다고 합니다. 섭씨 100도씨에서 15분 끓이면 99.3%, 20분 끓이면 99.5%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니까 적어도 굴을 드실 때는 섭씨 100도씨에서 15분 이상은 끓여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굴이 있는 물은 깨끗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커뮤니티에서 이런 짤이 돌아다니겠어요. 이거 보면 굴 못 먹지.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이 굴을 먹는 게 굉장히 좋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외 많은 언론사들에서도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항생제가 많이 처방되면 처방될수록 세균들은 그에 맞서서 진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세균이 수분에서 한 수시간 정도 단위로 세대가 바뀔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떤 놈들은 항생제에 듣지 않는 놈들이 등장할 수 있고, 이게 슈퍼박테리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류가 쓰고 있는 항생제의 거의 90% 이상이 자연 유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거 분명히 앞으로 생겨날 슈퍼박테리아를 잡을 수 있는 항생제도 자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굴은 바닷속에서 똥오줌도 다 걸러버리는데 이거 미친 면역 체계를 가진 생물이잖아. 그러면 혹시 굴을 활용하면 엄청난 항생제가 생겨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2024년 호주산 굴의 혈액에서 단백질을 분리를 해봤는데 항생제가 듣지 않도록 진화한 폐렴구균을 죽이고 세균이 바이오필름이라는 걸 형성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방어를 하거든요. 이걸 형성하는 걸 막아버렸어요. 이 그림에서 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폐렴구균이 많은 거고 연할수록 폐렴구균들이 다 죽은 건데요. 여기 프랙션 7이라고 볼 수 있듯이 굴의 피에서 추출한 단백질의 농도가 42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일 때 세균들이 죽어서 깨끗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야 이거 진짜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걸 기존 항생제랑 어떻게 같이 쓰면 좋을까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그 충격적인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호주의 굴을 대량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단백질을 같은 방법으로 채취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주 쓰이는 네 종류의 항생제를 선택을 하고 굴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랑 같이 사용을 딱 해봤어요. 그 결과가 지금 보이는 이 표에 있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항생제의 효과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굴이랑 이렇게 합쳐졌을 때 최소 2배에서 최대 32배가 증폭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피실린이라는 항생제가 단독으로 폐렴구균을 죽이려면 0.125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필요했는데 굴 단백질이랑 함께 투여를 하니까 0.004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만 투여해도 폐렴구균을 죽일 수 있었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굴 단백질이 혼자 사용됐을 때 죽일 수 없었던 균들도 항생제랑 같이 조합해서 쓰니까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연구팀은 굴의 단백질을 분석을 해봤는데 얘네들이 세균을 막 직접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의 바이오필름, 세균이 항생제에 대항하려고 만든 보호막인데 이거를 분해시켜버려서 항생제가 세균을 쉽게 죽일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쫙 뚫어준 거예요. 물론 일부 균들에는 미미한 효과를 보였지만 주요 병원...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말이? 병원균, 주요 병원균 아니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 주요 병원균 상당수의 범용성을 보인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고 사실 굴이 그렇게 막 위험한 식재료는 아니잖아요. 매우 안정적이고 인체 내에서 독성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결론. 굴이 알고 보니까 항생제 부스터였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일 슈퍼박테리아가 창궐해도 굴 러버 한국인은 살아남을지도? 아니 생각해보면요, 연구진들이 그 깨끗한 호주산 굴을 썼는데 오히려 똥오줌에 적응한 우리 굴이기 때문에 호주산 굴보다 아마 청정하게 만드는 능력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 여행 가서 생굴에다가 이제 레몬 짜서 먹어도 진짜 몇 번을 먹어도 멀쩡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굴들은 뭘 그렇게 먹었는지 작년 11월에 그때 유튜버들이랑 홍대에서 굴 먹었다가 저 포함해서 3명 다 노로바이러스 걸렸어요. 아니 똥바다에 단련된 우리나라 굴이 진짜 이게 꽤 강할지도 몰라요. 뭐 반쯤 농담입니다만 이걸 경제적으로 활용해 보려는 움직임도 실제로 있습니다. 전 세계 해양 기반 의약품 시장이 92억 달러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아마 이 연구도 추가 후원자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소똥도 약에 쓸 때가 있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굴에 이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과학자들조차 이 가능성을 오랫동안 몰랐던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렸던 항생제인 페니실린도 실험하다가 우연히 접시를 안 닦고 휴가를 갔던 플레밍이 발견한 거잖아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돌팔이 취급을 받는 동안 페니실린을 10년 동안 책상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